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호남 고속도로 사이, 영산강 유역의 나지막한 구릉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신창동 유적. 이 유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1963년 옹관묘 조사를 통해서다. 당시 이곳에선 기원전 1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개의 옹관이 발견됐다. 하지만 그 뒤로 30년 동안 이 선사시대 유적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던 중 1992년 이곳을 관통하는 도로 공사가 추진됐고 신창동 유적은 그대로 묻힐 뻔했다. 광주에서 장성간 국도 1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이미 알려진 신창동 옹관묘지가 존재하던 이 지역에 대한 학술 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립광주박물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 지역을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발굴 조사가 이뤄진 지역은 당초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길이 200m, 폭 20m의 공간. 발굴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약 2000년 전의 토기 가마와 저습지, 밭 경작지를 비롯해 원삼국 시대의 주거지 등이 발견됐고, 빗과 빗자루, 토기 등의 다양한 생활 유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1992년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조현종 국립광주박물관장. 신창동 유적 현장에 올 때마다 최초 발굴 당시의 흥분과 감동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폭 20m 중에 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내부에 그 흑갈색 유기물층으로 이루어진 저습지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웅덩이 같은 이런 연못 속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면서 생산한 그런 생활 쓰레기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못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타임캡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저습지가 그 당시 확인이 된 셈이죠. 신창동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5년에 다시 시작됐다. 특히 홍수 때 강물이 넘치면서 낮은 구릉과 구릉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저습지, 이곳에 대한 집중 발굴이 이뤄졌는데, 저습지의 촉촉한 땅 속에 있던 유물들의 보존 상태는 놀라운 것이었다. 신창동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전체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천연 밀폐 창고인 저습지에서 꺼낸 목재 유물은 외부 공기와 닿는 순간 심각한 훼손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신창동 목재 유물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많은데, 보존 처리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유물의 수명이 결정된다. 물론 두부처럼 수분이 가득한 목재 유물을 다루는 일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와 같은 목재 유물은 현대 목재와는 다르게 아주 스펀지와 같은 상태처럼 아주 약한 상태가 되는데, 고분자 물질을 내부에다가 확산시켜줌으로써 강화 처리하게 되는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광주박물관에서는 신창동 유적의 토양을 정밀 분석하기도 했다. 흙 속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물질들이 발견됐는데, 유적지의 토양을 분석해 기생충 알을 발견한 곳도 신창동 유적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다. 기생충은 당시 신창동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흙 속에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저습지 유적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이 저습지에서 그렇게 유물이
잘 찬전하고 있다는 거는 외국 예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발굴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신창동 유적 발굴을 계기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신창동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 신창동 저습지 유적에서는 팥이나 오이, 살구, 참외와 같은 밭작물들이 출토됐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작물이었던 벼의 경우 벽시와 불에 탄 쌀의 형태로 출토되었다. 벽시 자국이 남은 토기 역시 당시 쌀이 중요한 식재료였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1995년에) 발견된 신창동의 벽 껍질층은 두께가 최대 155cm, 전체 면적이 2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것을 벼의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500톤. 당시 신창동이 동북아시아 최대의 벼 생산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벼농사는 신석기 시대 말에 들어와서 청동기 시대에 이제 확산이 되는데 당시의 벼농사의 대부분은 소위 수전이라고 하는 물로원에서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창동 시기가 되면 여기에 부가적으로 밭농사가 추가가 돼서 소위 수전과 육전 두 개의 경작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벼의 생산력이 높은 단계에 있었고 당신들의 주 색생활 문화에 소위 쌀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양한 농기구의 실물이 확인된 것도 신창동 발굴 조사의 값진 성과다. 그중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목재괭이다. 자루와 날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신창동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매우 독창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평평한 나무에 구멍을 만든 평갱이와 뾰족하고 긴 날이 두세 개 달린 쇠스랑형 괭이가 출토됐다. 경사가 심한 곳이나 쟁기질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했던 따비. 이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 따비의 존재는 그림으로만 전해져 왔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석기나 철기보다도 더 다양한 목제품들이 이제 농구로서 기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따비와 이제 평갱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비는 기원전 4세기경의 농경문 청동기에 이미 그 형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신창동 유적에서 목재 유물이 출토되고 난 뒤에서 이러한 따비의 형태가 이미 기원전 4세기 때부터 꾸준히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민속박물관에 가면 알 수 있는 따비가 있는데 형태적으로 아주 닮았고 일부만 이제 그 철기로 채용이 된 것이죠. 몸집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고 마을 주변의 넓은 논밭에서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며 살았던 신창동 사람들. 이 시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발달된 낫으로 수확이 한결 쉬워졌고 곡물의 가공법과 도구도 점점 발전해 나갔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장 먹지 않는 식량을 저장하는 일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집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짝은 그 크기가 120cm 정도인데 당시 사람들이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원두막 형태의 고상 가옥에 설치됐던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이러한 유물들을 토대로 우리는 2000년 전 초기 철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됐다. 소위 도장농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이 출토된 거는 아마 어느 유적에서도 없었습니다. 이 신창동 유적이
표준 유적으로서 그런 걸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표준 유적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것과 비슷한 모양의 조리도구가 이미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솥과 시루가 만들어지고 부뚜막과 같은 취사 설비가 생기면서 이때부터는 밥을 짓거나 찌는 등의 조리도 가능해졌다. 신창동 유적에서는 토기와 목기, 칠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식기가 모두 출토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원통 모양 칠기는 안팎에 모두 까만 오칠을 두껍게 입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칠기는 당시 의뢰용으로 제작됐거나 신분이 높은 일부 계층을 위한 고급 식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칸막이 접시는 중국 한나라의 낭낭칠기와 다른 신창동만의 독자적인 칠기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다. 엄숙한 종교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칼집과 바람개비 문양 칠기는 고대사회 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다. 신창동 시기에는 소위 제사, 의례가 아주 일반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그 기룡 화복이 있을 때마다 의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타개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그 사고 체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와 연관돼서 또 다른 자료 중에 하나가 칠기류의 아주 융성함입니다. 우리나라 칠기는 기원전 4세기경에 드디어 이제 나타나지만 칠기 생산 과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은 신창동 유적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신창동 유적에서는 나무를 깎아 새 모양으로 만든 2개의 목제품과 동물뼈에 구멍을 뚫거나 불로 지져서 생긴 흔적을 보고 기룡 화복을 점쳤던 도구도 발견됐다. 농경 의례와 관련된 이러한 유물들은 농사의 풍요, 공동체의 단결 등 생활 전반에서 두루 활용됐다. 뒤집어 놓은 곡갈 모양을 한 이 유물의 정체는 바로 북. 울림 소리가 안정적인 버드나무를 깎아서 만든 악기로 장고의 한쪽 부분과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다. 발굴 당시 학계의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유물은 바로 이것.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현악기다. 유물의 반쪽만 출토되는 바람에 정확한 원래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길이 77.2cm, 폭 28.2cm 정도의 시편 악기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현악기를 썼음을 기록한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한 신창동 현악기. 신창동 출토품을 토대로 복원한 고대 현악기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당시의 현악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당시의 현악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출토 예를 봐도 수장급 이 지휘자가 사용하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음악의 음과 곡조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휘자의 영과 같이 이렇게 같은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창동 유적에서 확인된 수레바퀴의 존재도 주목해야 한다. 1997년 처음 발굴됐을 때 이 유물은 농경 의례에 사용된 의식용 목기로 추정됐다. 하지만 유물 정리 과정에서 다시 자료 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바퀴통에 바퀴살이 박힌 수레 부속구임이 밝혀졌다. 바퀴살에는 당시 귀한 재료였던 오칠의 흔적도 일부 남아 있었다. 또한 가로거리대에서는 말의 고삐를 묶은 자국도 발견됐는데 과연 이 수레의 원래의 모습은 어땠을까?
22개의 바퀴살, 지름 160cm, 거대한 수레바퀴가 달린 마차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마한 사람들은 소나 말을 탈 줄 모른다는 기록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 한반도 내에서 출토된 수레바퀴에 관한 것은 전부 모형이거나 그림이거나 그 정도에 속했지, 실물이 출토된 것은 신창동이 처음입니다. 신창동보다 수백 년 지난 고구려의 고분 벽화의 내용에서 봐도 그 수레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이 탈 것이었습니다. 신창동 수레바퀴는 상당히 신분이 높은 수장급 인물이 사용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신창동에서는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도 발견됐다. 실의 탄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실감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배틀 부속구 바디가 출토됐는데 실에 패인 자국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삼시와 뽕나무 등 직물 생산의 재료로 추정되는 식물 자료를 비롯해 아주 귀중한 유물들이 잇따라 발견됐는데, 너비 5cm, 길이 6cm짜리 천조각 한 점과 너비 2cm, 길이 3cm짜리 천조각 한 점, 모두 2000년 세월 속에 까맣게 탄화된 상태였다. 지난 2012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 의해 이 두 직물에 대한 성분 분석이 실시됐고, 정밀 분석을 통해 직물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었다.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직물의 단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단면을 확인하면 직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재료들을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마직물, 하나는 그 견직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창동에서 출토된 우리나라 최고의 비단과 삼배, 고대사 연구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유물이다. 특히 신창동의 비단 조각은 마한인들이 양잠을 알고 천을 짰다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록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 편으로, 직물 편으로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무령왕릉 직물이 가장 오래된 직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창동 직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그러니까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직물인 견직물과 마직물로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창동에서는 낙랑계의 옹편과 한나라의 화살촉 등 북방계 유물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 큐슈 지역에서 건너온 야요이계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신창동 일대에 서식하지 않는 자작나무로 만든 이 긴 타원형의 가공품 역시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산물인 현무암, 당시 최고의 귀중품이었을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유물을 종합해보면 기원전 1세기 이곳 신창동 사람들은 낙랑과 중국, 바다 건너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이미 중국의 중원과 우리 대동강 유역, 그리고 한반도 남부,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이런 소위 동방항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동방항로의 하나의 축으로 영산강 유역을 이용한 신창동에도 그러한 그 국제적인 교역망이 형성이 돼서 신창동 유적이 내륙에 위치한 거점 도시이면서 국제 교류망의 일지선으로 편입이 되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국립중앙박물관. 신창동과 비슷한 시기인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진일보된 도구와 기술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신창동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타임캡슐을 선사한 신창동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신창동 사람들은 지금 출토된 유물을 종합해 보면요, 이 당시 한반도 남부지방, 소위 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한에서 마한, 변한, 진한 이 삼한으로 분기가 되는 바로 그 직전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막 성장하려고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기름진 들녘에서 찬란한 농경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신창동 사람들. 신창동 유적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자 귀중한 자료다. 선사 유물의 보물창고인 신창동 유적.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남도의 보물이다.